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5월 7일 장우 시황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매매 일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읽는데 참고 정도로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5월 7일에 시황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시장의 매매 동향부터 좀 살펴본다면 코스피는 0.55%, 코스닥은 0.13%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합권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 시장은 미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국내 시장은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월요일, 화요일에는 약보합 정도 이틀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는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에는 미증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결국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은 국내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3조에서 14조 정도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2025년도 1월, 2월만 하더라도 한때는 20조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어떻게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호재거리나 악재거리도 없는 시장에서 미국 증시로 많이 돈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거래 대금으로 조금 회복이 돼야지 시장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정치 테마가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씨 관련주 중에서 정책 테마주, 인맥주 일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이나 아니면 저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지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종목 섹터들 중에서 정치 테마를 건드린다고 한다면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를 가라. 코나이 같은 거 괜찮지 않습니까? 코나이에 대한 정책주가 왜 묶여 있는지는 엮여 있는지는 대충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맥 위주의 정치 테마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단일화 이런 부분이 기사거리가 나오게 되면 하락으로 갈 수 있다. 뭐 점한가는 기본으로 2, 3일 정도 뭐 점한가 가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가에 욕심을 부리고 잘못 탔다가는 진짜 쪽박을 찰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인맥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 테마를 건드리신다면 정책주로 가라. 왜냐하면 정책주는 아직까지 대선이 남아있는 가운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인맥주는 잘못했다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김문수 씨와 전 한 총리 하셨던 분, 그분이 단일화가 된다면 두 명 중에 한 개 인맥주는 완전 꼬라박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맥주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매매 동향에서 제가 왜 깊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지금 거래 대금의 절반 이상이 정치 테마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 테마를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점적으로 제가 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나 힌트 정도를 드리는 건데 제 정책 테마주로 가라. 인맥주는 절대 건들지 마라.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은 제가 예상했다시피 1,4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많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 말이 많은 유튜브들이나 뭐 그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들도 1,500원대가 올 것이다. 뭐 2,000원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정상적으로는 1,400원대 이하로 떨어져야 정상이죠. 잘 간다면 1,300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겠지만은 환율 자체가 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방어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400원 이하로는 떨어져 줘야지 정상이라는 거. 그거는 참고를 하셔서 지금은 좀 괜찮은 시장이지 않나. 1,400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국장을 다시 미장에서 되돌아오시거나 국장으로 되돌아오시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실체 없는 정치 테마, 특히 인맥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단타만 쳐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샀으면 그날 종가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라. 5%든 10%든 수익이 났던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10%든 항상 단타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은 물려있으면 딴 종목을 사지 마시고 종목이 계속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목 백화점이 돼버리게 되면 나중에 추가 매수할 돈도 없어지게 되고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려있다면 그 종목을 추가 매수할 금액을 단타를 치면서 3% 5% 먹고 빼고 또 추가 매수할 금액을 3% 5% 먹고 빼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거나 탈출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재로 넘어가 보시게 된다면
자, 현재는 관세 전쟁 및 트럼프 발언을 적응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죠. 이게 월요일 화요일에는 좀 약보합 하락 수준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뭐 건강한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악재가 좀 많아요. 그중에서 뭐 한국 경제 위기다 이런 내용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관세 전쟁 및 트럼프 발언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트럼프가 강한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게 악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래 글과 연동이 됩니다. 뉴스에 떴던데 트럼프가 오늘 얘기를 했죠. 8일에서 9일 미국 시간입니다. 8일에서 9일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런 속담이 있듯이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 충분히 그 시장을 흔드는지 안 드는지 관찰을 하신 다음에 그때 돼서 베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하는 게 좀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 관련해서 관세를 발표하겠다. 이게 좀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점이 안 좋냐면 코스닥 순위를 살펴보시면 알아요. 코스닥 국내 순위를 시총을 살펴보신다면 제약바이오가 좀 높은 순위에 차지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관세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면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국내 시장에서 좀 많이 떨어졌던데요. 그런 부분이 코스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가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려서 개별주 종목이라든가 전체적인 종목이 또 하락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악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해주시고 오늘 국내 시장의 거래 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는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좀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면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매크로 지표가 워낙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6월 인하도 좀 내리는 것도 좀 두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언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악재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로 좀 가보신다면 자, 섹터가 총 9개가 있어요. 9개의 섹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는 좀 제외를 하고 8개 섹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조선, 방산, AI. AI 안에서는 또 빅테크 AI, 뭐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 같은 빅테크 AI가 있고 소프트 AI는 또 있어요. 소프트 AI로 또 나눠지고 또 양자컴, 로봇, 원전, 전력설비, 의료 AI 전부 연동이 되는 AI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드론, 우주항공, 그다음 재건, 그다음에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도 뭐 여기 빅테크, HBM, CX, CXL, 온디바이스 이런 것도 전부 AI에 관련된 걸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까지 뭐 남북 경협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9개 섹터 중에서 1번, 2번과 AI의 양자컴 로봇, 그다음에 드론 우주항공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6개 빅테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양자컴, 로봇, 드론, 우주항공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한때 그 미국 증시가 폭락을 경험하면서 이 종목들이 많이 내렸어요.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많이 내렸었는데 지금 회복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복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종목들도 좀 회복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뭐 코스닥, 코스피가 보합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어요. 뭐 조선, 방산, AI, 드론, 우주항공, 재건, 반도체, 2차 전지 빼고는 남북 경협하고 2차 전지 빼고는 상승률이 그래도 2, 3% 이상은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좀 올라줬는데 괜찮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5년 국내 시장 회복 장세를 저는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회복 장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 종목은 단타, 단기 스윙을 반복하면서 하락장을 대비하면서 현금 보유량을 충분히 늘리고 치고 빠지고를 잘 하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본다면은 자, 악재까지 시작했고, 자, 광고 하나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KT망 동일품질 KT 알뜰폰이라는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KT 스카이 유심 번호 이동에 대한 광고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존 기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유심만 변경이 됩니다. 유심이 변경이 되는데 통신사가 KT망을 쓰고 있는 KT 스칼라이프 알뜰 통신사로 변경이 되면서 요금제는 군더더기 없는 알뜰 요금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메이저 3사가 있죠. KT, SK, LG 이런 3사가 있고 그 망을 임대해서 쓰는 알뜰사가 있습니다. 알뜰 통신사가 있는데 차이점은 메이저 3사는 요금이 비싼 대신에 뭐 결합 요금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멤버십 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뜰 요금은 그런 거 없이도 불필요한 결합 요금이나 멤버십을 빼고 요금만 무조건 내리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통합 품질은 망을 그대로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요금만 알뜰 요금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놨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KT 스칼라이프기 때문에 당연히 KT망을 그대로 사용해서 통합 품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정이 없습니다. 단 해지나
또 다시 6개월 정도 쓰다가 뭐 SK나 LG 다시 원래 통신사로 되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뒤에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심은요. 마트나 편의점, 다이소에 가도 다 팔아요. 하지만 거기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자가 개통을 하시면서 유심비 8,800원을 본인 돈 주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유심비 지원, 그다음에 그 유심을 택배로 보내드리는 택배비도 무료로 보내드리면서 상품권 2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게 좀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요금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제는 뭐 오른쪽 광고 월 4,400원부터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지만 월 10,000원 이상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노란색 빗금친 3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3가지 중에 또 3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8기가가 주어지고 이후에 1Mbps의 속도로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요금제는 문자나 통화는 전부 무제한이시고요. 데이터 기준으로 무제한 요금제로 가시려면 시니어 골드 8기가, 그 다음에 모두 충분 4.5기가, 또 모두 충분 7기가 네이버 페이 관련 요금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이버 페이 요금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7기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느린 속도가 아니고 다 쓰고 나면 1Mbps 속도로 빠르게 이용이 좀 가능하신데, 중요한 건 한 달에 한 번씩 네이버 포인트 3,000원권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 포인트를 현금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600원에 7기가를 받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금이 싼 이유는 결합 요금이나 이런 군더더기 없는 그런 부분을 다 뺀 요금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이용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맨 밑에 밀리에서제 제휴 38,300원짜리 100기가,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 5Mbps로 5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고요금제로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냐?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물음표 찾기, 물음표가 아니죠, 찾기 클릭하신 다음에 KT 스카이 대구라고 검색을 하면 채널이 하나 뜨게 될 겁니다. 그 채널에 친구 추가를 하셔서 1대1 창으로 주렉스님의 영상을 보고 가입 신청 문의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1대1 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가 끝났으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을 보고 나서 국장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장우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미장이 시작되지는 않은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장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 월화 중에 미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큰 악재가 없다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영되는 시장이 디커플링으로 가고는 있지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내일 줄 것이다. 그래서 큰 악재만 아니라면 국내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20달러와 280달러 부근 자체가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280달러를 지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밟고 그걸 넘어서게 될 거고, 280달러에서 290달러를 횡보하다가 꺾이게 되면 다시 22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220달러가 와도 매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20달러가 깨지면 170달러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현대차에 대한 차트를 열어놨는데, 원래는 테슬라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테슬라는 다시 220달러, 230달러 부근까지 오면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게 아니고 290달러를 상향 돌파하게 되면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현대차에 대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제가 중장기 종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때 차트를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뭐 미국 관세 전쟁이 적응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적응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대선 이후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인맥주는 절대 금지를 해라. 보유 종목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SG HVM 파이버 프로가 있습니다. SG HVM 파이버 프로 오늘 전부 상승을 다 보여줬는데요. 특히 HVM은 오늘 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파이버 프로는 장중에 4% 정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0.7% 정도 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추가 매수 금액만 사고 팔고 베팅을 하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좀 마이너스 부분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장기 종목 관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종목은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도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차라는 종목이고요. 차트상 변곡점입니다. 이 파란 빛깔 보이실 겁니다. 파란 줄 보이실 건데 변곡점이라고 해요. 변곡점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팔고 제일 많이 샀을 때 차트상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 보이시죠?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 또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리가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모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변곡점을 저항을 뚫고 상승을 하면 어떡할까요? 그 다음 저항을 위해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아가셔서 이까지 상승을 한다면 뭐 수익을 챙겨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은 부분이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투입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물리면 어떡하냐?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 이 종목은 미관세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배당입니다. 배당률이 7%라는 점,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서 중장기 종목으로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